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예, 오늘 함께 할 책은 새로운 책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감정 연습이라는 정신과 전문의가 지은 책이에요. 부제목이 있는데요. 마음의 덫에서 벗어나는 셀프 테라피. 네, 이 셀프 테라피를 저희 함께 좀 살펴볼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뇌는 신체 증상을 감정,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요. 분노, 슬픔, 우울함, 무기력, 뭐 이런 감정들. 그러니까 신체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때의 상태를 감정으로 착각을 한다고 해요. 저희의 이 브레인, 뇌가 말입니다. 신체 증상을 어떤 감정으로 착각해버리는 것. 뇌 자체에는 눈도 없고 마음도 없으니까 그런 이제 그 연결된 어떤 신경 세포와 뭐 그거를 나르는 기관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할 텐데, 신체가 어떤 상태에 놓였을 때 어떤 증상을 보일 때 그 전달되어 오는 정보 물질들이랑 우리가 어떤 뭐 분노나 놀라움, 기쁨 뭐 이런 감정 상태에 마음이 그런 감정에 빠졌을 때 전달되어 오는 정보랑 아마도 비슷한가 보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신체의 상태 어떤 증상을 감정으로 착각하는 그런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라는 것이. 그래서 내 감정이 좀 우울하거나 안 좋은 감정, 뭐 되게 괴롭다거나 뭐 수치스럽다거나 뭐 그런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신체의 어떤 상태를 바꿔줌으로써 마치 좋은 감정 상태에 놓였을 때의 그 신체처럼 상태를 변경해 줌으로 인해서 그 내가 빠져있던 좀 벗어나고 싶던 그 감정으로부터 극복하는 것,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해당되는 부분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느닷없이 결론으로 그런 이런 의미 있는 정보 메시지들로 바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잘 적응이 되실려나 모르겠어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제가 읽는 내용들은 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평이한 수준의 난이도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죠. 여기서 얻은 내용을 앞에 뭐 블러블러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앞서 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언어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단순화해서 보자면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뇌가 잘 인식한다면 여러 감정들, 특히 신체적 변화와 연관이 많은 우울이나 불안, 공포, 분노 등도 잘 느끼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조사에서는 자율신경계 반응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신체적인 그런 반응을 잘 탐지하는 그런 것에 민감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눈치채지 못한 위험에 대해서 미리 조심하고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뭐 이런 조사 결과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그런 이제 이런 운동신경이라던가 이 신체 몸을 움직이는 것 뭐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날렵한 사람들이
그런 사고, 우연히 다가오는 어떤 사고들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해서 피해가잖아요. 둔감한 사람들보다 훨씬 그렇게 미리 조심하고 피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 이제 범죄자들의 경우를 조사해 봤더니 그런 자신의 자율신경계, 그런 신체적인 반응을 잘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발표도 있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런 경우에는 불안이나 우울감을 이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나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막아줄 장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불안이나 우울감이 없어졌다고 좋지 않은 감정으로 치부하고 회피하려는 성향들이 좀 있지만, 절대 그렇게 취급당할 만한 감정들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 감정들은 우리가 위험을 피하고 대비하게 해주며, 또한 그런 이 범죄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자제할 수 있게도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기제인 거죠. 각자 그 감정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좀 새로워요. 놀라운 발견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범죄도 저지르게 되는 거고, 그런 감정을 느끼고 또 그렇게 타인에게 내 그런 감정들도 존중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렇듯 자율신경계 변화를 인식하는 데 둔감해서 불안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또 그보다 더 앞서서 있었던 한 예가 있는데, 그처럼 자신의 이런 신체적인 변화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과도한 불안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또한 문제죠. 따라서 적절하게 이런 나의 신체적인 그런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적절하게 인지하고, 또 그것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롭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금 내 몸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고 의식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과 연관된 감정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가 있게 되고 적절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지금 맥박이 빨라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숨이 차구나 하는 것을 순간순간 인식한다면,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나의 마음이 초조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좀 앞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좀 더 본격적으로 나의 몸의 감각에, 그런 신체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파트로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이 책의 앞부분에서 자신의 마음을 읽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와 더불어 자신의 감정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잘 인식해야 합니다. 막연한 감정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라면 보다 알아차리기 쉬운 신체 변화를 토대로 자신의 감정을 나누어 보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경우에는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때 일어나는 상황들을 가만히 탐구해 보니, 들여다보니 짜증이 심해지고 무언가 쫓기는 듯 초조해진다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신체의 증상과 감정을 연관지어 가다 보면 자신의 감정과 관련이 깊은 신체의 증상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에 휩싸였을 때 자신의 신체 증상에 초점을 맞춰보면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듯 우리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감정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잘 인식할 수 있을까요? 잘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글로는 그저 맥박이 빨라진다, 땀이 난다, 어지럽다, 속이 메스꺼린다 등으로 단조롭게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미묘한 자신만의 느낌을 알아가야 합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먼저 평소에 시간을 내서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연습해야 할 부분은 촉각, 청각, 시각, 미각, 후각의 오감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10분, 20분 정도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연습을 해 나갈 것을 권해요. 자, 오감 중 먼저 촉각에 집중을 해봅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것들에 집중을 해보게 되면 이런 느낌도 있었구나 하시게 될 거예요. 가령 의자에 앉아 있다면 엉덩이와 의자가 닿는 부분의 느낌에 주목해 보세요. 의자에서 느껴지는 그 딱딱함 혹은 푹신함, 따뜻함 등에 집중하세요. 잠시 귀 부위를 이동해 봅니다. 팔걸이에 올려놓은 손에서 느껴지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또 더 확장하여 전신의 피부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에 집중해 보세요. 옷이 내 살에 닿는 느낌, 간지러움, 공기와 맞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공기의 온도가 차가운지 따뜻한지를 느껴보세요. 촉각과 마찬가지로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청각에 집중해 보세요. 작은 소음들, 내 숨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소리 등을 느껴보세요. 다음에는 눈을 뜨고 시각에 집중합니다. 그저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갔던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집중해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떤 사물을 볼 때 내 눈의 느낌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집중해 보세요. 그저 풍경이 있구나가 아니고 나는 이런 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는구나. 내가 남과 다르게 바라보는 측면은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미각과 입속의 느낌에 집중해 봅니다. 침을 느끼는 느낌, 침을 넘기는 느낌, 침에서 느껴지는 맛, 입으로 숨을 쉬어 보며 공기에서 느껴지는 맛 등에 집중해 보세요. 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하지 못했던 냄새들이 있는지 예민하게 살펴보세요. 이렇게 감각에 익숙해졌다면 오감 모두를 하나로 통합하여 어떤 느낌 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외부를 감지하는 오감에 익숙해졌다면 이번에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 집중해 볼 차례입니다. 숨을 쉬면서 배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집중해 봅니다.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호흡이 빨라지는지 적당한지 느린지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대로 느껴만 보세요. 산을 타고 있을 때 나지막한 산을 천천히 걸어 올라갈 때 느끼는 그런 느낌들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이 좋은가 봐요. 이런 감각들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어서. 그렇지만 비단 하이킹하는
순간만이 아니고 수영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사이클링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자신의 그런 그 변화, 그런 내 신체적인 변화, 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느껴지는 나의 맥박, 호흡,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새소리, 뭐 이런 것들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대로 느껴만 보세요. 근육이 긴장하고 있는지 이완되어 있는지 느껴보세요. 배 속의 느낌에 집중해 봅니다.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는지, 뭔가 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런 갑갑함은 없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싸하게 아파오는 그런 느낌은 없는지, 뭐 아무튼 본인의 신체에서 느껴지는 그런 순간순간의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심장의 박동을 느껴보세요. 맥박이 뛰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런 연습들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 감각을 굉장히 분리시켜서 하나하나 낱낱이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상태를 마치 작가처럼, 소설가처럼 내 신체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문득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 속에서 뭔가 매운 것을 먹고 났을 때 몇 시간이 지나면 좀 아파요. 속이 쓰리고. 그랬을 때는 지금 나의 그 어디 창자 어느 부분에 있는 이 세포가 지금 아파하고 있구나. 뭐 그런 느낌이 좀 들 때도 있고요. 갑자기 너무 뜻밖의 너무 갑자기 맵고 뜨거운 것을 먹었을 때 그 나의 입 천장과 잇몸, 뭐 혀 이런 것들이 그 놀랄 때에 그 반응을 걔를 하나의 인격체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놀랐겠구나. 나의 잇몸, 나의 혀가 나로 인해 이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겠구나. 이게 만약에 내가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 혀의 입장이 돼서, 잇몸의 입장이 돼서 얼마나 놀랄 일이 벌어졌는가. 갑자기 저한테 불덩이가 훅 온 거예요. 근데 불덩이가 최루탄처럼 뭐 맵기도 해요. 뭐 그런 게 저한테 훅 떨어진 그런 난감한 상황 아닐까요? 어쨌든 이런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게 연습이 되면 실상 나의 그 감각이 얼마나 오롯이 느껴지고 풍부하게 느껴지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 좀 이렇게 웃긴 상황의 연출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게 되었네요. 망측하게 생각하시지 않아 주셨길 바라면서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봐야죠.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감각을 잘 느끼는 그런 훈련들을 살짝 해봤습니다. 그냥 시간을 좀 들여서 들여다봐 주기만 하면 되는 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살면서 어렵죠. 그 별것도 아닌 그것을 하는 게 그 나의 신체의 변화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봐 주고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시간이 참 없어요. 그 시간을 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감각을 느끼는 방법, 내 감각과 좀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 3자처럼 몸과 마음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의 몸을 관찰하는 방법을 좀 전에 읽어드렸고, 아마 다음 부분에서는 마음을 관찰하는 부분으로 조금 넘어가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제목을 보고 기대가 되는데요.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자신의 신체 증상과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수주간의 연습을 통해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평소에도 원하는 때 자신의 신체 감각에 집중하여 변화를 느껴봅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하고 운전 코너링 하면서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이미 많이들 느끼고 있으실 수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이 연습을 통해 원하는 때에 자신의 신체 감각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된 신체 증상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 불쾌한 마음의 변화가 느껴질 때마다 나의 그 신체 증상으로 그 불쾌한 마음으로 들어가려는 나의 주의를 방향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가령 화가 날 때 순간적으로 자신의 신체 증상에 집중해 보면 내가 맥박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신체 증상으로 나의 관심을 돌려버리면 한 곳에 몰입되어 있던 그냥 그 불쾌한 감정으로 내달리던 그런 나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주의를 끊고 다른 데로 나의 신체적인 그런 변화, 나의 신체적인 어떤 증상으로 마음을 훅 돌려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눈을 감정의 눈을 살짝 감고 신체적인 그런 아주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부분으로 촉각적인 부분, 그런 동물적인 부분으로 마음을 훅 옮겨버리는 거예요. 눈길을 좀 더 아예 적극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행위를 한다던가 아예 뒤로 돌아선다던가 방향을 확 바꿔주는 그런 행위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단 신체적인 증상으로, 마음이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으로 주의를 돌리면 한 곳에 몰입되어 있던 마음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닿는 물체들의 느낌, 공기 온도, 신경 쓰지 못했던 작은 소리들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휩쓸렸던 감정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다른 생각으로 주의를 돌리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시간을 갖기도 쉽지 않죠. 이때 나의 몸에 집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의 몸으로 의식적으로 시선을 돌려버리는 것, 나의 생각을 그쪽으로 이동시켜버리는 것, 순간 이동시켜버리는 것처럼 용이하고 효과적인 건 없습니다. 돈을 들여서 뭘 사야 되는 건 아니고, 또 갑자기 어디서 음식을 만들어내서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의 신체적인 부분으로 관점을 옮기는 거예요. 저것을 보던 것을 멈추고 이것을 보는 거죠. 노여움을 나를 노엽게 했던 그거를 보는 대신 다시 옆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과 같은 거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처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사건에서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생각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좋은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집중하되 사건 자체가 아닌 자신의 신체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자신을 관찰해요. 그리고 관찰한 것을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의 심장이 두근대고 있구나. 얼굴이 달아오르고 팔다리가 긴장되고 있다. 내 손가락이 오그라들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중얼중얼 하면 되는 거겠죠? 마음속으로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평소 알아두었던 신체 증상과 감정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감정도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게 되어 근육들이 긴장하고 있고 숨이 빨라지는 걸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불안감에 빠져 있는 거구나 라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를 관찰하는 태도는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 불쾌한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자기네 그런 신체 상태, 내장 기관의 상태, 내 동공이 열리는 것, 동공이 놀라서 갑자기 되게 커져서 흰자가 보이는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나의 신체적 상태, 아니면 갑자기 내 손에서 땀이 나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의식한다던가, 아니면 내 지금 얼굴이 화끈거리고 있어, 내 이 볼에 볼터치를 한 것처럼 아마 지금 볼밑이 분홍빛으로 물들었겠구나, 뭐 그렇게 자기의 신체의 변화 이런 거를 의식하고, 그럼으로써 마치 마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 제3자가 관찰하듯이 나의 상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체 감각에 집중하듯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집중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억울한 감정이 들었구나. 실은 내가 저 일을 해내지 못하면 남들이 무시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아린 거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낭패스럽구나 등등 하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면 신체적 증상을 금세 알아차리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생각을 관찰하여 앞서 소개한 인지 오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대응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걸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것, 그걸 또 이렇게 입에서 발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차분해져요. 굉장히 이제 이성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어찌해야 한다는 거지? 이 상황은 나한테 뭐지? 도대체 저 사람은 나한테 어쩌라는 걸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슬기로운 걸까?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찰나적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찰나적일지 모르는 그 여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차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관찰하는 데 중요한 것은 무언가 바꾸려 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흔히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억지로 그렇게 변경하지 말고 그냥 실제로 진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그대로 한번 인식해 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보는데 창피하거나 그럴 일 없잖아요. 내가 나한테 창피할 일이 뭐가 있어요. 모든 걸 나 스스로에게는 다 보여주는 거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찰자가 되어서 바라보면서 그 내 몸의 상태의 그런 변화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신체적인 변화가 오고 감정이 격해지려 할 때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필 틈도 없이 바로 조절하려고만 우리가 교육받아서 훈육된 대로 어떤 이상적인 남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상태,
다시 맞추어 놓으려고 조절하려고만 했지, 오롯이 그 감정을 보아주려는, 그 감정을 보듬어 주려는 노력들은 사실 잘 못해왔잖아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돼 온 것이라고 이 저자인 박용철 전문의 선생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가 적절한 조절인 거지, 이런 아주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내 몸을 보아주는 것, 보듬어 주는 것, 이 단계가 생략되면 이제 엄청난 것들이 쌓여가는 거죠. 쌓여서는 안 될 것들, 그런 내 몸이나 생각에 대한 오해, 왜곡, 그런 것들, 그리고 치유하지 않은 채로 뭔가 계속 쌓여가는 거에 대한 그런 마치 화약고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누적되고 커져가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몸을 변화시켜서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들을 이 순차적인 단계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 나의 감각들, 신체적인 그런 변화들을 민감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훈련들이 평소에 좀 진행이 돼서 그런 나의 어떤 그런 감각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걔랑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 장기랑 대화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허파와도 얘기를 해보고 심장과도 대화를 나눠보고 장난처럼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이런 기관들의 변화, 신체적인 변화들을 굉장히 이렇게 순간적으로 포착해지는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커지면 자기를 보다 잘, 아주 세밀한 것까지 잘 민감하게 자기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이제 감정이 생겼을 때 그 감정에 바로 어떻게 즉각적으로 판단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잠깐 시선을 나의 신체로 돌려서 나의 신체가 그 나의 감정을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잠깐의 틈을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좀 나의 감정을 보듬어주고, 미셸이 지금 외로운 거구나, 위로받고 싶구나, 오늘 힘들었구나, 아까 너 창피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잠깐 나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는 거, 애써 뭔가 좋은 감정이었다고 합리화하고 이런 거 하기 전에 정말 스스로 한번 그때의 내 감정을 나의 그 신체적인 것으로 잠깐 시선을 돌림으로써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그러고 나서 한번 감정을 조절해 보면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를 했을까요?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몸을 변화시켜 마음을 조절하기, 아마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을 바꿀 수 있듯이 우리는 그 신체의 어떤 증상, 신체의 상태를 변화시켜서 그런 불안한 나의 마음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상태가 오면 가슴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가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가슴으로. 즉 흉식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복식 호흡은 우리가 안정되고 편안하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몸의 반응입니다. 그런 거였군요. 평소에 흉식으로만 호흡을 하다 보니까 복식 호흡은 요가나 무슨 명상 수련을 할 때나 자연적으로 나오지, 제 경우에는 마음이 안정되고 편하다고 해서 저절로 호흡이 복식으로 돌아가고 이런 거 같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건 맞죠.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그럴 때는 굉장히 또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할 때 강제적으로 복식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혼란을 느낍니다. 아니, 지금 위기 상태여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복식 호흡을 하는 거야? 라고 우리의 이 자율신경계 신체 조직들은 우리가 복식 호흡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저지합니다. 처음 복식 호흡을 할 때 답답하고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이 시기를 넘기고 나면 자율신경계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 뇌가 착각을 하게 되나 봐요. 이렇게 복식 호흡을 지속하는 것을 보니 안전한 상태인가 보다 라면서 이제 내가 안정해도 되는 거구나 하면서 서서히 안정이 돼간다는 거죠. 교감신경계가 안정이 돼간다고 해요. 이 역시도 신체 상태와 감정이 통일성을 이루려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불안으로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강제적으로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는 그런 훈련들을 하면 마치 그 복식 호흡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듯이 그런 이제 근육을 이완시키는 훈련. 저는 제가 좀 운동을 랑 친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근육을 이완시킨다는 게 정확하게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편안하게 요가나 아니면 자기 전에 편안하게 누워서 온 몸에서 힘을 빼고 그렇게 열려있는 상태로 몸을 두었을 때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런 점진적 근육 이완법도 복식호흡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시 이완시켜주고 불안으로부터 그런 긴장을 풀어놓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다 비전문가지만 하나를 덧붙인다면 꼭 이렇게 복식호흡과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편하게 하는 어떤 몸의 상태, 갑자기 눈을 좀 이렇게 감아본다던가 목을 이렇게 뒤로 적겨본다던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아니면 다리를 조금 더 발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는 자세를 취한다던가, 어떤 그런 여러분들만의 그 편안하게 해주는 자세가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 몸마다 어떻게 조금씩 불편하거나 그런 조금 이렇게 고통이 작더라도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그 편안하게 해주는 상태도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고, 각자 또 그 외에 추가로 그런 신체 상태가 있을 텐데요. 아니면 기지개를 한번 크게 켜본다던가 그런 식으로요. 어쨌든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일시정지 잠깐 눌러놓고 나의 그런 상태를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살짝 인지하든 못하든 그 찰나에 한번 보듬어주고 나서 다시 불안감을 되돌아오면 그때는 그 전에 내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감정에 휘둘리거나 휩싸이지 않고 그 상태를 조금 의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정신과 전문의의 그런 메시지를 제가 이해한 대로 좀 이렇게 읊어드렸습니다. 어떻게 셀프 테라피로서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부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또 역시 그 우한 사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뒤숭숭합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예, 초기에 잘 대응이 되었어야 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오늘 셀프 테라피를 읽어드렸어요. 저부터도 당황하지 않고 이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